자, 볼까요? 13번부터 봅시다. 자, 13번 가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일단 가시기 한번 볼게요. 고구려 태학 설립 어느 왕이죠? 소수림 왕이죠. 요게 이제 연도를 제가 써드리긴 할 건데 사실 연도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연도를 좀 알아야 좀 편한 문제여서. 자, 그 다음에 백제 서기 편찬. 서기는 어느 왕 때? 근초고왕인데 여러분 근초고왕 하면 그럼 몇 세기예요? 4세기죠. 4세기 후반. 자, 그런데 고구려 태학 설립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도 4세기 후반이잖아요. 비슷해요. 시기가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도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차이가 나죠. 약간 차이. 근데 다행히도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4세기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왜냐면 이 시기를 명확하게 요 사이에 들어갈 걸 골라라. 그런 문제면 좀 심각하죠. 하지만 그런 문제 낼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연도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는 시기만 알고 있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신라에서 국사라는 역사책을 편찬한 건 진흥왕 때. 자, 그럼 진흥왕이면 몇 세기예요? 6세기죠? 그래서 6세기.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신집 편찬. 자, 고구려에서 신집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한 건 아까 어느 왕이었어요? 영양왕. 영양왕은 6세기 말 7세기 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7세기가 되겠죠. 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 7세기 초.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요 시기가 가시기인데 가시기는 6세기. 그래서 요 사이를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시켰다. 자,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는 5세기가 되겠고, 자, 두 번째 금관가야가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금관가야가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건 멸망했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전기가야연맹은 해체, 그렇죠. 전기가야연맹은 해체. 하지만 금관가야가 망한 건 아니에요. 금관가야는 쇠퇴. 자, 왜냐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건 고구려 광개토대왕 군대의 공격 때문이고, 이때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왜 여기까지 간 거죠? 신라 도와주러, 왜를 격퇴하러. 신라 도와서 왜를 격퇴하러. 자, 신라에 일본이 쳐들어왔고 그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서 고구려한테 도움을 청했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요 이제 신라까지 내려간 거고, 그때 도망가는 일본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다 보니까 금관가야까지 공격을 하게 된 거고, 금관가야는 이때 확 이제 그럼 위축이 된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던 금관가야가 쇠퇴를 하자 전기가야 연맹은 해체하게 되죠.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 때네. 광개토대왕 때. 그래서 4말 5초, 5세기 초반쯤이죠. 자, 그래서 요 시기가 아닌 거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신라에서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건원 연호를 사용한 건 언제? 버풍왕 때. 자, 이거 우리가 시기를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버풍왕은 진흥왕보다 전이죠. 그러니까 가 이전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뭐 연도 알 필요도 없네. 자, 그러면 4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시기를 한번 보시면 백제가 노리사치계를 보내서 일본에 불상과 불경을 전했다. 자, 그럼 이거는 몇 세기예요? 6세기. 자, 그리고 이때 어느 왕 때? 성왕 때. 그러면 6세기 성왕이니까 요 시기에 딱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볼까요? 자, 다음 사건이 발생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우상국은 명주 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백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복종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다루기는 어렵고 계책으로 복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나무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전선을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랐다.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 즉시 항복하였다. 자, 일단 우상국 정복, 복속.
자, 그러면 어느 왕 때예요? 지증왕, 아이고. 6세기 지증왕, 6세기 초 지증왕. 자, 그러면 지증왕 때의 일을 찾아라. 자, 1번 상대등 제도를 시행했다. 자, 상대등, 골품제 정비, 자, 병부 설치 전부 다 어느 왕 때냐면 법흥왕 때. 역시 6세기지만 지증왕보다 더 다음이죠. 두 번째, 아시촌 소경을 설치하였다. 그래서 이게 지증왕 때예요. 아시촌 소경이라고 해서 소경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최초의 소경이에요. 그래서 아시촌 소경은 지금의 함안, 함경도란다. 경상도 함안 즈음일 걸로 추측하고 있는 최초의 소경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고구려 승려 해량을 승통으로 삼았다. 자, 고구려 승려 해량을 승통으로 삼았다. 진흥왕 때. 자, 이게 이제 불교 교단을 정비한 거죠. 불교 교단을 정비. 자, 그 다음에 사방에 우역을 처음으로 두었다. 자, 우역을 처음으로 두었다. 자, 요거는 5세기 소지왕, 소지마립간 때. 자, 그러므로 지증왕 때 일을 골라라. 아시촌 소경 설치. 자, 소경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소경이 아시촌 소경. 정답은 2번. 자, 가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신인이 말했다. 지금 그대 나라는 여자가 왕위에 있으니 덕은 있지만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가 침략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가가 다시 물어보았다. 고국에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신인이 답했다. 황룡사 호범룡은 나의 맏아들입니다. 범왕의 명을 받고 가서 그 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거든 절 안에 구층탑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행복할 것이고 이웃나라가 행복할 것이고 구한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업의 길이 편안할 것입니다. 정관 17년 계묘 16일에 가는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과 불상, 승복과 패백 등을 가지고 와서 탑을 세울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 자, 여기서 가는 누굴까요? 그러면 자장이 와서 누구에게?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고 이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탑을 세우게 되죠. 황룡사 9층탑을 건립을 하게 돼요. 선덕여왕 때. 자, 선덕여왕은 황룡사 9층탑 말고도 여러 건축물들을 세우게 되죠. 분황사 탑도 있고 분황사. 그 다음에 뭐 영묘사. 그 다음에 첨성대.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특히 황룡사 9층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겠죠. 언제 소실됐는지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언제? 몽골의 침입 때, 몽골의 침입 때 소실되죠. 몽골의 3차 침입 때 소실된 게 바로 황룡사 9층탑. 황룡사 9층탑은 높이가 지금으로 높이로 하더라도 한 70m쯤 되니까 한 20층 건물 높이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탑으로서의 기능도 있겠지만 이제 망루나 뭐 이런 또 왕권을 좀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불타버렸죠. 자, 그러면 자장이면 통일 전 승려였었고 이 사람은 아까 여기 유학 갔다 온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불교를 정비하는 데 또 기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볼까요? 자, 1번 세소고개를 통해서 당시 신라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관념을 가르쳤다. 자, 세소고개 하면 누구? 원광은 진평왕 때죠. 원광 하면은 여러분이 두 가지 떠오르셔야 되는데 하나는 걸사표. 여기다 쓸까요? 그냥 이렇게. 자, 원광은 걸사표는 수나라에게 고구려 좀 무찔러 주세요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낸 거죠. 걸사표, 그 다음에 세소고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승불교의 두 흐름인 중간과 유식의 대립을 극복하여 화쟁을 주장하였다. 화쟁 사상을 주장한 사람이 원효는 화쟁 사상, 뭐 일심 사상, 정토 신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원효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신라 통일 즈음. 그래서 무열왕 뭐 그 즈음에 무열왕, 문무왕 뭐 다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신라 중대라고 그냥 쓸게요. 통일 직후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갈까요? 자, 대국통에 임명되어 출가자의 규범과 계율을 주관하였다. 자, 그래서 대국통이 되었다. 국통이라는 게 그 불교에서 이제 가장 뭐랄까요? 제일 높은 사람? 네,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대국통에 임명되었다. 맞아요. 정답은 3번. 자, 질병 등 현세적 재난 구제에 치중하는 밀교를 전파하였다.
자, 밀교라고 하는 게 또 신라에서는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다 써볼까요? 진평왕 때 안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교를 전래하기도 해요. 전파하기도 해요. 밀교. 밀교라고 하는 거는 약간 민간신앙에 가까운 불교, 종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병 가서 막 절하면 병 고쳐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밀교에 가깝고, 신라 말기에도 밀교가 들어와서 유행을 했고, 고려 말에도 약간 이런 성격을 가진 원나라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신라 말기에 들어왔다. 신라 시대에 들어왔었다.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자장을 물어봤지만 실제로는 이 문제에서 사실은 선덕여왕 때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하죠. 선덕여왕 때는 금방 우리 황룡사, 고층탑, 분황사, 그 다음에 영묘사, 그 다음에 첨성대, 이런 것 등을 기억하는 게 문제로는 더 잘 나오고요. 특히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선덕여왕이 뭐라 그래야 돼? 예언? 네, 예언 3가지 있죠, 여러분. 기억나요? 예언 3가지. 첫째는 당나라 황제가 그림 하나 보내고 씨 하나 보냈죠. 씨 보냈잖아요. 근데 이 선덕여왕이 이 꽃은 향기가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다고 하죠. 왜냐면 이 꽃 그림에 나비나 꿀 같은, 아니 꿀이 아니고 뭐죠? 벌이, 꿀이 아니구나. 벌이구나. 네, 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향기가 없겠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개구리가 막 울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백제병사가 쳐들어왔겠구나. 뭐 그런 거? 뭐 음양에 뭐 뭔가를 뭐 이렇게 알아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죽음. 자기가 죽는 날을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죽음과 자기가 묻힐 장소에 뭐가 나중에 생기겠구나, 그걸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 3가지가 선덕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언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선덕여왕이구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자, 16번 가볼까요? 자, 7세기 한반도에 일어난 가에서 라의 사실을 발생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신라군이 황산벌판으로 진군하여 백제군과 싸웠고 신라의 관창에 전사하였다. 자, 이게 이제 황산벌 전투죠. 그래서 황산벌 전투는, 자, 황산벌 전투가 곧 백제 멸망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백제 멸망. 자, 백제 멸망부터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순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연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째, 백제 장군 윤충이 신라의 대하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도독인 김품석과 그의 부인인 김춘추의 딸을 죽였다. 자, 신라 장군 윤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백제 의자왕이죠. 그래서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했는데, 이제 윤충을 시켜서 신라를 공격했는데 대하성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대하성을 비롯한 이제 40여 개의 성을 빼앗아 왔었고, 자, 이렇게 대하성을 공격했을 때가 아까 언제라고 했냐면 왕으로 하면 선덕여왕이랬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김춘추가 백제를 없애버려야겠다,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죠. 자, 백제를 지원했던 일본의 수군이 당군에게 크게 패하자 백제왕 풍은 고구려로 도망하였다. 자, 여기에서 일본이 도와주러 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백제 부흥군이 나당연합군에게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거죠. 이거를 백강전투라고 그래요. 백강전투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보정왕의 서자 안승이 신라에 투항하였다. 자, 그러면서 신라의 보덕국의 왕이 되죠. 그래서 안승이 보덕국의, 고구려 이제 신라에 의해서 부흥 세력인 보덕국의 왕으로 추대가 되는 시기가 이때죠. 자, 그래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해라 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통일전쟁 전에 니은, 그 다음에 황산벌 전투, 백제 멸망, 그 다음 백강전투, 그리고 고구려 멸망, 그리고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해서, 자, 요 안승을 신라가 지원한 거죠. 안승을 신라가 지원했어요. 안승은 고구려 유민이고 이 고구려 부흥 세력을 신라가 지원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당나라와 싸우게 되죠. 이게 바로 나당 전쟁이 이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요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책봉된 다음에 나당 전쟁이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당나라를 쫓아내고 통일을 완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라 하면은 이거 제가 이렇게 썼네. 정답은 나, 가, 다, 라 순서죠. 여기 이렇게 썼구나.
자, 나가다라 순서대로 하면은 정답은 2번.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7번 갑시다. 가 시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자, 문무왕의 즉위 볼까요? 문무왕의 즉위. 자, 근데 문무왕 즉위는 언제냐? 여러분, 문무왕이 통일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디까지 딱 보고 죽었죠? 백제 멸망까지만 봤죠? 김춘추가 백제 멸망까지 보고 실제로 통일을 완성한 건 언제예요? 문무왕 다음 이제 이 무열왕 다음에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하게 된 거죠. 그러면 문무왕이 즉위했다는 건 앞에 무열왕이 사망을 했다는 거고 무열왕이 백제 멸망까지만 죽었다면서요. 보고 딱 죽었다면서요. 백제 멸망이 아까 660년이었죠. 그래서 이때 백제 멸망시키고 딱 무열왕이 사망을 해서 즉위를 이때 하게 되죠. 제가 연도까지 외우란 건 아니에요. 시기가 대충 그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무왕 즉위 다음에 가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신라가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하였다. 자, 기벌포 전투. 기벌포 전투는 나당 전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이 기벌포 전투가 이제 통일을 거의 마무리한 그런 전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통일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통일이 거의 다 된 상태네요. 그래서 요 676년쯤. 자, 그러면 기벌포 전투가 676년이니까 요 사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문무왕 즉위부터. 그러니까 백제 멸망 이후부터 말하자면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까지. 그럼 이제 요 사이에 들어갈게요. 고구려 멸망?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보다 먼저 일어난 매소성 전투? 네,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봅시다. 기억부터 볼까요? 자,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자, 신라가 안승을 고구려 왕에 딱 봉하고 나서 이제 보덕국의 왕이죠. 말하자면 보덕국의 왕으로 책봉을 하고 나서 이 세력과 함께 당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웅진을 쳐들어가요. 말하자면 백제의 옛 땅을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당나라 세력을 쫓아내게 되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기억이죠? 자, 안승을 고구려 왕에 봉했다. 그래서 요 시기구나. 요 사이에 들어갈 일이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삼았다. 자, 당나라가 신라에다가 도독부를 설치했어요. 계림도독부. 그래서 계림도독부를 설치한 건 백제 멸망 이후에. 자, 그 다음에 디귿. 신라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무찔렀다. 요거는 이제 백제 멸망이니까 660년, 그러니까 요 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보장왕이 요동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을 꾀했다. 자, 보장왕은 누구예요? 고구려 마지막 왕,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 왕을 당나라에서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통일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676년 기벌포 전투 다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 고구려 위에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다스린 건 당나라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 여전히 고구려인들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잘 당나라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아무래도 보장왕을 우리 편으로 매수를 해서 이 사람을 대우를 좀 잘 해줘야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까지 전부 다 내 편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장왕을 회유를 하게 돼요. 너 왕으로 올려줄 테니까 여기 좀 잘 관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요동, 도독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벼슬을 줘요. 그런데 보장왕이 오히려 그 지역의 백성들을 규합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꾀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장왕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꾀한 건 통일된 이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통일 이후. 통일이 676년이니까 그 이후에 당나라가 보장왕을 회유했고 그 보장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오히려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래서 통일 이후의 모습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했고 그 다음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다. 자, 정답은 기억, 니은 찾으시면 되죠? 1번. 자, 18번 봅시다.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자, 18번에 가와 나 시기에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대왕을 도와 조그마한 공을 이루어 사만을 한 집으로 만들었으며 통일을 했다는 얘기겠죠. 백성들은 두 마음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비록 아직 태평한 세상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조금 편안한 상태는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는 삼국 통일을 말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삼국 통일을 완성했어요. 왕으로 하면 어느 왕입니까?
문무왕이죠. 통일을 완성했으니까 왕으로 한 문무왕이네. 자, 그 다음에 나 볼까요? 자,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반란 일으키니 왕이 남아 영기에게 명하여 잡게 하였으나 영기가 적지를 쳐다보고는 두려워하여 나가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 원종과 애노의 난. 네,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자, 그럼 원종과 애노의 난 어느 왕이에요? 진성 여왕이죠. 자, 여왕이 선덕, 진덕 말고 신라 말기 한 명 더 있죠. 그래서 진성 여왕 때. 자, 이게 이제 원종과 애노의 난이고, 그럼 시기는 언제냐면 9세기 말이에요. 9세기 말. 9세기 말쯤? 여기는 7세기 말이 되겠죠? 7세기 말, 9세기 말, 요 사이. 자,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자, 발해의 장문유가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자, 발해의 장문유가 산둥반도를 공격한 건 어느 왕 때? 무왕 때죠. 이거는 이제 발해죠, 발해. 자, 요거는 이제 요 시기가 요 나라는 아니지만 발해 무왕 때. 자, 그러면 발해 무왕은 우리가 몇 세기라고 했었냐면 8세기 전반. 그쵸? 8세기 전반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8세기 전반쯤. 그리고 굳이 찾자면 왕으로 하면 어느 왕쯤이냐? 통일 이후에 성덕왕쯤. 왜냐면 요 무왕 때 당나라를 공격하니까 당나라에서 신라한테 너네가 발해 좀 공격해주면 안 돼? 그래서 신라가 발해를 쳐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신라 어느 왕 때? 그 성덕왕 때. 그러니까 요 시기가 이제 같은 시기구나라는 거고, 그러면 성덕왕이면 요 시기 사이에 들어가죠. 요 시기는 지금 신라 중대에 넘어서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1번도 맞는 설명이고, 두 번째, 장보고의 동을 받아서 신무왕이 즉위하였다. 자, 그럼 신무왕의 즉위. 자, 신무왕이면 일단 장보고, 신무왕은 몰라도 우리가 장보고는 알잖아요. 자, 그러면 장보고는 어느 시대? 자, 장보고 같은 경우는 신라 중대냐 상대냐 우리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어느 시대예요? 신라 하대. 자, 신라 하대고, 신라 하대인데 언제쯤 되냐면 9세기 전반쯤 돼요. 그래서 신라 하대긴 하대인데 진성여왕은 거의 말이고 그거보다 좀 한창 앞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한 830년대쯤 되니까 앞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궁예가 개성을 수도로 삼고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자, 후고구려 건국. 후고구려 건국은 언제냐면 효공왕 때. 우리 이름은 안 들어봤죠 별로. 효공왕이라는 왕이었고요. 자, 일단 901년이니까 10세기 초예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는구나. 자, 그 다음에 발해 문왕이 상경 용천부에서 동경 용원부로 수도로 옮겼다. 자, 발해 문왕이면 몇 세기? 발해 문왕이면 우리 언제 몇 세기라고 했냐면 8세기 후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라로 따지면 경덕왕 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라 중대에 해당하잖아요. 여기는. 자, 그러므로 문왕 때도 요 시기 안에 들어가네요. 자, 요 시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3번. 3번은 나 이후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나 이후.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9번. 자, 다음 신라 문무왕의 유언이다. 밑주신 기억에서 리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자, 맞지 않는 걸 골라라. 과인은 운수가 어지럽고 전쟁을 하여야 하는 때를 만나서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켰고, 자, 그러면 신라 문무왕이면 통일을 완성한 왕이죠. 그런데 이 완성한 왕이 하나는 서쪽을 정벌했고 하나는 북쪽을 토벌했어요. 그럼 서쪽 나라는 어딜까요? 기영은 어느 나라?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얘기겠죠. 신라에서 서쪽이면 백제잖아요. 그 다음에 북쪽을 토벌했어. 그럼 북쪽 토벌한 건 누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자,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하고, 그러면 이제 뭐 부흥세력 뭐 이런 애들을 말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자, 그러면 이제 부흥운동 세력들을 제거했다라는 얘기고요.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예를 들면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 부흥운동. 우리 사람 이름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백제 부흥운동 누구누구? 복신, 도침, 흑치상지, 뭐 왕자풍 이런 사람들. 자, 그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은 누구? 안승, 건모잠,
고연무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흥운동 세력을 토벌을 하고 나서 자, 협조하는 무리를 불러들여. 그러니까 부흥운동 세력을 도와줬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신라가 도와준 건 백제부흥운동, 고구려부흥운동. 어느 부흥운동을 지원해줬어요? 고구려부흥운동을 지원해줬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안승이 건모잠을 제거하고 신라로 망명을 하자 자, 안승을 받아들여서 보덕국의 왕으로 책봉했죠. 우리 아까 내내 했잖아요. 보덕국의 왕으로 책봉한 거. 보덕국은 고구려 부흥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보덕국의 왕으로 책봉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고구려 부흥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덕국이라는 어떤 망명 정부를 세워서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했는데 이 보덕국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었냐면 익산 금마저에 있었고요. 그럼 익산이면은 백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곧 웅진 도독부를 없애는데 일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자, 신라는 백제부흥군을 지원했다, 고구려부흥군을 지원했다. 고구려부흥 세력을 지원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라는 백제부흥운동을 지원한 적은 없고 고구려부흥 세력을 지원했구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문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쭉 파악해봤고 이제 이 제시문에 말하자면 이제 보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1번으로 갑시다. 태자로서 참전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누가? 문무왕이. 왜냐하면 백제 멸망은 어느 왕 때니까? 무열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자로서.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당나라 군대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아까 우리 고구려 멸망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북쪽을 토벌했다라고 나왔으니까 맞네. 자, 디귿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한 복신을 공격하였다. 네, 당연히 이 나당 세력이 백제 부흥운동 세력을 공격했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리을 임존성에서 저항하던 지수신의 투항을 받아주었다. 자, 우리가 지수신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끝까지 못 들어봤었는데 책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지수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부흥 세력이 다 항복할 때 마지막 끝까지 저항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사람. 자, 그게 바로 지수신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다. 라는 거. 임존성이면 백제 부흥군이었는데 이 백제 부흥 세력 예를 들면 뭐 부여풍, 왕자, 충승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흥 세력에서 자, 뭐 부여풍은 고구려로 망명을 해요. 그 다음에 왕자, 충승은 또 당으로 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는데도 끝까지 저항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신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20번 갑시다. 자,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은 것 1번 통일 후에는 주로 진골귀족으로 구성된 구서당을 국왕이 장악함으로써 왕실이 주도하는 교육제도를 구축하였다. 자, 일단 구서당. 자, 구서당은 학교? 아니고 구서당은 중앙군이죠. 일단 교육제도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중에서 중앙군. 자, 그리고 구서당 하면 서당이라는 군대가 9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 나라의 군인들을 다 섞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민족융합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말갈인, 보덕국인까지 다 섞여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구서당이라고 하는 게 서당이 9개 있다는 뜻이에요. 황금서당, 백금서당, 청금서당, 녹금서당 뭐 등등등 해서 9개가 있었는데 그 서당 한 개 한 개마다 신라 사람으로 구성된 서당, 그 다음에 뭐 백제 사람으로 구성된 서당, 고구려 사람으로 구성된 서당 이렇게 9개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중앙군, 왕실과 궁궐과 수도를 방어하는 중앙군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섞어서 만들었다는 건 즉 민족융합을 뜻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서당은 중앙군이고 민족융합이구나.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구서당은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이면 모병, 부병? 제가 맨날 물어보는데 맨날 헷갈리죠? 모집한 군대라고 했으니까 모병. 알겠죠? 모병. 자, 그래서 1번. 자, 그러면 1번. 지문 다시 볼까요? 통일 후에는 주로 진골귀족으로 구성된, 진골귀족으로 구성된 거 아니네. 자, 그 다음에 국왕이 장악함으로써 왕실이 주도하는 교육제도를 구축했다. 일단 교육제도도 아니에요.
1번 틀렸네요. 2번. 불교가 크게 융성한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에는 주로 천태종이 권력과 밀착하게 득세하였다. 자, 일단 천태종을 창시한 개창한 사람이 의천. 의천은 고려 중기 신라가 아니죠.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 자체가 신라가 아니다. 자, 그래서 고려 중기. 자, 그러면 신라 중대에 유행한 종파는 그냥 크게 봐서 교종. 신라 하대에 유행한 종파는 선종.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3번. 신라 중대 때는 주로 원성왕의 후손들이 즉위하면서 비교적 강력한 왕권 행사했다. 신라 중대에 우리가 그 왕의 계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자, 신라 중대는 주로 누가 왕이 됐었던 시대를 신라 중대라고 하냐면 무열왕의 직계. 그렇죠. 무열왕의 아들 쭉 내려오죠. 무열왕의 직계가 왕을 할 때예요. 원성왕의 후손이 아니라. 일단 원성왕은 신라 하대 왕이고 원성의 후손이 아니라 무열왕의 직계. 자, 3번도 틀렸고 4번.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행정을 구획하였는데 오소경도 이에 해당한다. 자,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오소경이라는 건 특히 만들어진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설치 이유. 자,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일단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나온 김에 하나 더 볼까요? 구주의 장관은 도독. 자, 오소경의 장관은 사신. 자, 그래서 구주의 장관은 도독이에요. 그 다음에 오소경의 장관은 사신이에요. 그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20번 갈까요? 자, 20번. 20번 했지? 21번? 자, 2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도적들이 날아 서남 쪽에서 봉기했다. 그들은 바지를 붉게 물들여 스스로 남들과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고적이라 불렀다. 나도 안 입어본 빨간 바지를. 평생 빨간 옷, 이 빨간 옷은 제 일생에 한 2개쯤? 빨간 옷 입을 일이 없어요. 저 약간 옷장 딱 열면 까만색, 회색, 베이지, 그레이 다 그런 색. 저는 약간 일생이 칙칙한 사람. 그래서 제가 한번 노란색 옷을 사봐야겠다. 샀어요. 한 번 이거 못 입었어. 나랑 안 맞아. 그래서 도저히 막 얼굴이 빨개져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원색이어서. 그래서 아, 나는 안 되겠구나. 근데 이 빨간색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제 늙어서 빨간색이 예뻐 보여요. 나이 먹어서 그래. 다 원인은 딱 하나야. 나이 먹어서. 이제 나이 먹어서 빨간색이 예뻐 보여요. 하지만 이제 옷은 막 빨간색 막 그런 건 막 사긴 좀 그래서 빨간색 자켓 이런 거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빨간색이 참 예뻐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늙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늙으면 좀 약간 원색이 예뻐 보이거든요. 자, 어쨌든 기분 나빴어. 빨간색 바지여서 기분 나빴어. 나도 안 입어본 빨간 바지를. 적고적. 자, 그들은 주와 현을 도륙하고 서울의 서부 모량리까지 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서울이면 이제 경주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사건은 뭐냐? 일단 적고적이니까 적고적의 난. 적고적의 난. 자, 그리고 적고적의 난은 일단 우리는 어느 왕 때인가가 중요하겠죠. 어느 왕 때예요? 진성여왕. 그렇죠. 진성여왕. 그래서 뭐 시기는 굳이 뭐 우리가 연도 몰라도 되잖아요. 진성여왕 때구나.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진성여왕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적고적의 난은 진성여왕의 재위 시기 중에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고적의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은 일단 진성여왕 때가 아닌 그 뒤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고적의 난 중에서 그러니까 그 진성여왕 재위 기간 중에서도 적고적의 난보다 더 뒤에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적고적의 난이 진성여왕 재위 기간 중에서 저 뒤에요. 그러니까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들, 적고적의 난 말고 있었던 일들은 다 요거보다 앞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진성여왕 말고 그 다음 뒤에 왕들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고민 안 해도 되고 요 진성여왕 뒤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요 시기는 뭐 후삼국이 생긴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시기의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대구화상이 3대목을 편찬하였다. 자, 그러면 대구화상이 3대목 편찬. 우리가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써볼게요, 그냥. 여기 보기 전에 그냥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은 적고적의 난,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다 앞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가장 우리가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원종과 애노의 난, 그 다음에 최치원이 또 시무십조 올렸다 까이죠. 시무십조를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3대목이라고 하는 요건 이제 향가집.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자, 진성여왕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 네 가지가 진성여왕의 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진성여왕이구나.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9세기 말.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그냥 진성여왕으로 외워버리면 된다. 알겠죠?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리고 진성여왕은 신라 말기 왕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네 가지. 자, 그러면 1번. 대구화상이 3대목을 편찬했다. 3대목 편찬 있었고, 원종과 애노가 난을 일으켰다? 있었고, 최치원의 시무십조 있었다? 있었죠. 자, 그런데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했다. 일단 후고구려 건국은 요거보다 뒤에. 그래서 후고구려 건국은 효공왕. 우리 들어본 적 없지만 효공왕 때 일단 후백제가 건국돼요. 그 다음에 후고구려 건국돼요. 자, 그러니까 후삼국이 생겼던 시대가 효공왕 10세기 초쯤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후고구려 후백제가 효공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공왕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해요. 자, 진성여왕 때 업적 4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진성여왕 업적 4개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 신라 하대, 신라 말기에.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고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건 요 4가지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 4번, 22번으로 갑시다. 자, 22번 발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당성 소속의 좌사정은 지의 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자, 봅시다. 발해에서 가장 핵심 기구가 정당성이에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되죠. 그래서 정당성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하는 이제 그 또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인데, 자, 어쨌든 정당성이라는 기구가 있고 여기에서의 장관이 자, 정당성의 장관이 뭐였죠? 대내상. 그래서 대내상이 수상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정당성은 요 밑에 원래는 육부가 있어야 되는데 육부를 또 중간에 관리하는 부서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좌사정, 하나는 우사정. 자, 그래서 중간관리기구가 1개씩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육부니까 3개씩 이렇게 관리하면 되죠. 자, 좌사정은 충인의, 그 다음에 우사정은 지예신. 요렇게. 자, 충인의, 지예신을 관리하죠. 자, 그러면 요렇게 2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정당성 밑에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고 그 밑에 충인의 지혜신 육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지문. 자, 정당성 소속의 좌사정은 지의 신부로 구성된 게 아니고 충인의로 구성되어 있다. 1번 틀렸네. 답은 1번이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번. 특산물로는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환도의 오얏. 이거 안 외워도 되는 거 알죠? 네. 설마 우리가 이거 막 된장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오얏은 뭐라고 표현? 오얏 자두야? 그래, 그럼 그런 걸로 칩시다. 아, 진짜? 저는 오얏 따로 자두 따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오얏이 자두야? 그래, 이렇게 여러분한테 또 하나를 배워가네. 오얏이 자두구나. 자두는 싫어. 쉴 거야. 자, 그 다음에
주민 중 다수는 말갈이면서 이들은 일부 지배층이 되기도 하였다. 네, 말갈족이 피지배층이면서 이 사람들 중에 설마 지배층 한 명도 없겠어요? 일부는 되기도 했겠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4번. 악기로는 고구려의 검은고를 계승한 발해금이 있었고 발해의 악기는 송나라 악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되겠죠? 좌사정, 우사정 두 개로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발해의 핵심 관청이 정당성, 장관이 대내성. 이것도 알아야 돼. 알겠죠? 이것까지. 자, 그 다음에 23번. 자, 발해의 중앙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중앙관제가. 첫 번째, 집사부를 두어 기밀을 관장하게 했다. 자, 집사부가 아니죠. 집사부는 신라의 관청이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 제도를 수용하여 중추원을 두었다. 자, 중추원이라고 하는 건 고려시대. 집사부는 신라. 중추원은 고려. 특히 송해 제도를 모방한 거죠. 송해 제도를 모방한 고려의 기구가 중추원. 자, 그 다음에 3번. 당의 문하성에 해당하는 기구로 중대성을 설치하였다. 자, 발해는 정당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조성이 있었고 중대성이 있었어요. 자, 발해는 정당성, 선조성, 문하성, 이제 중대성 이렇게 있었고, 자, 요 기구가 당나라로 따지면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에 해당돼요. 자, 다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당나라의 삼성육부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발해에서 받아들여서 삼성육부 체제로 구성을 했는데 이 발해의 삼성이 정당성, 선조대라고 썼네. 선조성, 그 다음에 중대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에 해당하는 당나라 관직을 보면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그리고 원래 당나라에서는 이 세 개의 기구 중에서 중서성 중심으로 운영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발해에서는 뭐가 핵심 기구라고 했죠? 정당성이 핵심 기구라고 했죠. 말하자면 틀은 빌려온 거예요. 성 3개 있어? 그 다음에 부서 6개 있어? 틀은 빌려온 거죠. 하지만 발해에서는 이걸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청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명칭도 싹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상사성에 해당하는 별로 안 중요한 기구지만 이거에 해당하는 정당성이 발해에서는 최고 관청의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청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의 문화성에 해당하는 기구는 선조성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3번도 틀렸지 뭐. 자, 그 다음에 4번. 중정대는 신라의 사정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다. 자, 중정대는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관리감찰이라든가 탄핵을 담당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신라로 간다면 사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관리감찰기구, 자, 관리감찰기구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까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통일신라 시대 관리감찰기구가 뭔가요? 금방 나왔죠. 사정부. 자, 중앙에는 사정부가 있고 지방관리를 감찰하는 것도 외사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다 쓸게요. 지방에는 외사정. 자, 그 다음에 발해는 금방 중정대, 고려는 어사대, 조선은 사헌부.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감찰기구는 각 시기별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는데 특히 관리감찰기구라든가 아니면 뭐 군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대를 다 통틀어서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어느 나라에는 뭐에 해당하고 어느 나라는 뭐가 해당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찰 기억 한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너무 아래쪽인가? 위에다 쓸까요? 자,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의 특징. 자, 발해 중앙 정치 조직의 특징. 일단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했으나 운영 방식은 독자적이다.
운영 방식은 독자적. 자, 그런데 독자적인 운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한 3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특징이 뭔지 봅시다. 첫 번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청이 다르다고 했죠? 정당성 중심. 당나라는 정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중서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사정, 우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원적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원적 체제라는 건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고, 자, 이 좌사정과 우사정이 각각 3개씩. 아까 좌사정이 관리하는 관청은 뭐 있었죠? 충, 인, 의. 우사정이 관리하는 기구가 지, 예, 신. 자, 그래서 3개씩 관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육부의 명칭이에요. 금방 우리가 봤던 육부의 명칭은 원래는 당나라에서는 2호 예병형 공이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충인, 의, 지, 예, 신인 거 보니까 유교정치 이념을 수용했구나. 유교정치 이념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독자적 운영, 정당성 중심, 이원적 체제, 좌사정, 우사정, 그리고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24번 삼국시대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삼국의 관등제와 관직제도의 운영은 신분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다. 네, 당연히 신분제 제약을 받죠. 골품제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기억 맞고요. 니은 고구려는 대성에는 철역은지, 그 다음에 규모의 성에는 욕사를 파견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는 전국을 5개로 나누잖아요. 5부로 나누죠. 그리고 나서 5부에 누구를 파견해요? 욕사를 파견하죠. 그러니까 지방을 나눌 때 부가 제일 큰 동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 밑에 작은 동네를 줬겠죠. 당연히 이제 하부 구조가 있으니까 그게 성인 거예요. 말하자니까 작은 성.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큰 성에는 욕사를 파견한 거고 이 큰 성, 말하자면 큰 단위인 이 부보다 더 작은 단위에는 철역은지를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지사는 누구야? 욕살. 그러면 시장은 누구야? 철역은지.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나만 이해했어? 다 아는 거죠,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철역은지. 자, 그래서 철역은지가 욕살 다음에 그 아래 직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니은 틀렸죠. 2개가 바뀌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디귿. 백제는 도성의 5부, 그 다음에 지방에는 방군 행정제도를 시행했다. 자, 백제 같은 경우는 전국을, 즉 수도를 몇 개로 나누냐? 5개로. 그 다음에 지방을 몇 개로 나누냐? 5개로. 그런데 지방을 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 자, 그리고 방에는 누구를 파견하죠? 방령, 맞아요. 그 다음에 방보다 작은 행정 단위가 군이에요. 군에는 군장. 자, 그래서 지방은 방. 그 다음에 그 작은 행정 단위는 군. 그래서 방령 군장. 아이고, 방령 군장. 자, 그러면 디귿 맞는 설명. 자, 그다음에 리을 갈까요? 리을. 신라는 십정 군단을 바탕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자, 우리가 삼국 통일 이후에 신라 중대에 신문왕 때 군사제도를 개편하죠. 그러면 그때 군사제도를 개편했을 때 뭐라고 하죠? 중앙군은 아까 우리 구사당 배웠고 지방군은 뭐라 그래요? 십정. 그러면은 십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 만들어진 거? 통일 이후에. 그쵸? 그러면 통일 전에는 십정까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육정이었어요. 육정. 왜냐면 이 지역에 6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뭐 육정의 군단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틀린 설명 십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역 맞고 디귿 맞고 정답은 2번. 자, 25번 하나 더 풀게요.
자, 밑줄 친 이 나라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이 나라는 오경 박사를 두어 유학을 가르치고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하는 등 유교 문화의 수준이 높았다. 사택지적비를 보면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 나라의 특징은 일단 박사제도 있었죠. 오경 박사. 그 다음에 서기, 고흥의 서기. 그 다음에 사택지적비, 요런 유물들 또는 뭐 서적들 요런 게 있어. 비석들 요런 게 있었다. 자, 이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백제. 자, 그러면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16등급의 관등제도와 6좌평제를 두었다? 맞아요. 자, 여기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이거를 언제 만들었냐가 우리한테 중요하죠. 자, 이거 어느 왕 때 만들었어요? 고이왕, 3세기 고이왕. 자, 그 다음에 니은. 귀족들이 모여서 수상인 대대로를 선출했다. 대대로, 고구려. 대대로는 고구려 수상이죠. 그럼 백제의 수상은 좌평, 상좌평. 자, 소경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을 설치했다. 소경, 신라. 아까 소경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소경은 아까 우리 지증왕 때 배웠죠. 아시촌 소경. 아시촌 소경이 신라 지증왕 때. 자, 그다음에 지방의 22개가 담루를 두고 왕족을 보내 다스렸다. 자, 그럼 이거는 당연히 백제고 백제 어느 왕인지까지 우리 체크해 볼까요? 어느 왕? 무령왕. 백제 무령왕 때 22담루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관리했었죠. 자, 그러면 백제에 관한 걸 골라라. 기역, 리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경제부터 이어서 풉시다.